시장은 말씀드리자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.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사실 약세장 분위기가 좀 만연했습니다.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는데요. 호재와 악재가 정말 그냥 막 충돌하는 뭐 그런 장이었습니다. 하나하나 알아볼게요. 먼저 지수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강보합이었습니다. 0.1% 상승을 했고요. S&P 500은 0.5 내렸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좀 많이 내렸어요. 1.2%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와 S&P 500은 각각 0.8%, 0.5% 올랐고요. 나스닥 지수는 0.2%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주 후반에 이 낙폭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주간 기준 자체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. 이 다우 지수는 의미가 있는 게 그래도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거. 네,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증시가 그래도 하락 분위기가 좀 만연했으니까 그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요인들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. 유가가 WTI 기준으로 이 선물 가격이 거의 6%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87.7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이 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국제 유가를 자극했습니다. 그렇잖아도 지금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들이 여기에 이제 제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많이 좀 급등을 했어요. 이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. 여기에다가 미시간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요걸 이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요게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. 이게 3.8% 나오면서 지난달에 기록했던 3.2, 시장의 예상치 3.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전망을 하고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전망에 맞춰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전망이 심리가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들 중요시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좀 급등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. 그러면서 또 경기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나쁘게 나왔어요. 이게 전월이라던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불거지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심리,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하방 압력을 좀 가했던 요인들입니다. 근데 사실 뭐 국제 유가가 뭐 6% 급등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 비교하면 증시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선방했네라는 느낌 나지 않아요? 근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. 뒤에 가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. 먼저 수입 물가가 나왔습니다. 9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0.1% 상승에 그쳤습니다. 이게 8월에는 0.6였고요. 시장 예상이 0.5였거든요. 근데 수입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건 수입한 그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의 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우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은 떨어졌습니다. 의외였어요. 저도 사실은 10년 국제 유가가 막 6% 올랐다 이런 헤드라인 보고 나서 그럼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랐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시장에 있어서는 좀 위안 요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 패트릭 하커, 이분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 현재 연준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거든요. 근데 이분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에 내놓아주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됐죠. 방어를 해줬죠. 연준은 이미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. 충분히 인상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금리 더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러한 멘트들.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금요일부터 뭐가 시작되느냐.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완전히 본격화가 된 겁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됐다.
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이게 대형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그 실적 시즌에 신호탄을 네, 쏘아주는데 네, 대형 금융사들이 일제히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죠. 먼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JP모건, 웰스파고, 시티그룹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, EPS 모두 다요. 그래서 뭐 하나 항목도 예외 없이 요 3, 4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그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물론 은행들은 다른 기술주라던가 다른 제조업체들과는 좀 달라요. 금리가 많이 오를 때 우리나라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순이자 마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죠. 대출 금리는 왕창 올리고 시장 금리에 따라서 예금 금리는 조금 늦게 찌급찌급 올리기 때문에 얘들의 이자 마진은 더 늘 수가 있는 측면에서 이게 금리가 높았던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의 실적은 사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3분기 실적 기대감 너무 이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. 뭐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에드야드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2분기 실적이 바닥이었을 것이고 3분기부터는 회복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남은 이 연말 랠리의 하나의 그냥 그 동력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. 다만 은행들은 엄살을 좀 부렸어요. 이들이 낸 멘트를 보면 소비자들의 저축액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. 이 얘기는 앞으로 소비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하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코로나 이런 때 많은 지원금을 받았던 것, 그래서 은행에 많이 좀 저축을 해놨었는데 이걸 지금 하나하나 뺐으면서 살고 있다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은행들이 그걸 확인을 해줬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의 저축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고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증가하는 게 눈에 좀 보인다.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썼던 거, 뭐 대출 했던 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. 라면서 앞으로가 좀 걱정이다. 이런 실적 호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. 라는 멘트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런 멘트는 계속 했었어요. 계속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우리 JP모건의 CEO 월가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이미 다이먼이 또 멘트를 했는데 지금이 우리 세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수십 년 만에 온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. 그래서 그 근거들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너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 부채가 너무 늘고 있다.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다 부채다 보니까. 근데 이게 고금리 상황이면은 뭐 이자 부담이라던가 이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. 그리고 지금 재정 적자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.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수십 년 만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. 근데 시장이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긴장감이 덜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서 이런 경고들을 좀 시장에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랜 기간 동안.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말이 잘 맞게 될지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은행들은 요즘 같은 때는 앓는 소리를 내야 돼요. 그래야 비난을 덜 받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. 분명히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려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 부분까지도 저희 좀 체크를 해봤고요. 이번 주 경제 지표는 뭐 사실 뭐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 좀 나올 것 같고요. 뭐 소매 경기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요거는 화요일 날 나옵니다.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. 연준의 베이지북 여기 공개가 될 경제 전망에 대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19일 목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쪽에서 계속 당근 주고 있잖아요. 시장에. 그래서 제롬 파월 우리 의장도 비슷한 약간 비둘기파적 멘트를 준다면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엔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요 소매 판매
요것도 지금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들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민감도가 요것도 약간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요일 소매 판매와 목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저희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.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저는 특징주 고민 안 해도 돼. 그냥 실적 나오는 것만 정리해도 너무 많죠. 이번 주에도 아주 줄줄이 나옵니다. 뭐 월요일에는 찰스 슈왑 나올 것이고 17일 화요일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골드만삭스, 나머지 대형 은행들 마무리하면서 존슨앤존슨, 유나이티드 항공, 로키드 마틴. 요즘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방어 기업들 관심 많잖아요. 그래서 로키드 마틴도 이번에 실적 좀 볼만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 18일입니다. 이날 테슬라, 넷플릭스, 뭐 모건 스탠리, 뭐 램 리서치, P&G.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요날도 이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날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목요일날 뭐 필립 모리스, 유니온 퍼시픽, AT&T, 아메리칸 에어라인. 그러니까 항공사들도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네요, 그죠? 그리고 금요일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. 다들 이제 또 소비 경기를 알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